네, 안녕하세요. 제 100회 세무회계 2급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1부 2부 있고요. 우선 이번 시간은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 청산소득은 이제 영리 내국 법인만 있습니다. 외국 법인은 청산을 외국 본점에서 하기 때문에 국내에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국 비영리 법인은 청산행위 자체를 하게 되면 그 법인의 어떤 그 비영리 법인의 어떤 재산이 국가 또는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영리 내국 법인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우리 매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각 사업용 소득금액,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내국 법인, 외국 법인, 영리, 비영리 각각에서 구분하여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매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따로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우리 사업연도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선 관련 법령에 세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사업연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적용하고요. 없다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관에 표기되어 있으면 그 사업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정관에도 없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도 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 기속 시기입니다. 자, 원칙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번, 한번 사업연도 정하면 계속 따라되는 게 아니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3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도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으로 사업연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일정한 조건, 탈세 가능성이 있거나 일정한 요건이 되면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외국 법인의 납세지는 우리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 본점 역할하는 주사무소가 소재지입니다. 3번,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4번,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편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이 유보가 가능한 것은? 자, 1번, 접대비 한도 초과의 기타 사유유출, 임대보증에 대한 간주입금, 기타 사유유출, 가지입금 인정이자 상해나 소득 처분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유보 항목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부과되는 벌가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2번, 외국 법률에 따라 국에 납부한 벌금,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합니다. 벌금이나 과료,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를 부여하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 3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송금 불산입입니다. 자, 폐수 배출 부담금, 선액 송금 불산입이고요. 자, 6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기속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일반적인 상품의 판매는 인도한 날입니다. 2번, 시용 판매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그때가 기속 시기입니다. 정답 2번이죠.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4번의 매출 할인은 약정에 의한 지급길, 약정이 없다면 지급한 날 기준입니다. 7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업무무관 가지입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에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을 포함을 합니다. 포함하지 않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적용 순서. 우리가 디테일한 이런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지만 큰 어떤 개념들, 그 다음 순서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우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그 다음 지급받는 자의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그 다음 세 번째 건설자금이자, 마지막으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서대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3번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 건설 등에 소유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송금을 합니다. 딱 준공 때까지 그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완성된 날까지만 특정 차입금인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을 합니다. 4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전액 송금불산입하되 혹시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그 원천징수액은 기타 사유외출, 나머지는 상여 소득 처분합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접대비란 접대, 교재, 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치른 비용으로서 판단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2번 접대비는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3번 접대비의 기속 시기는 접대비를 지출한 날, 즉 지출한 날이 아니고요. 지출한 날은 기부금은 현금주의지만 접대비는 발생주의입니다. 접대 행위를 한 날 기준입니다. 4번 불특정 다수에 기출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가 아닙니다. 광고선전비는 전액 송금용입니다. 9번 손익계산상 계상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번 외환차익, 니은 자기주처분이익. 외환차익과 자기주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고요. 법인세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한 이자, 환보이자, 환급금에 대한 이자 같은 표현입니다.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 인건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법인이 지배주주인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그 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당이익산 부인을 적용하여 송금 불산입합니다. 대주주 또는 오너의 아들, 과장으로 입사했는데 동일 직급의 과장보다 훨씬 더 급여를 대주주 오너의 아들이 과장 직급보다 더 많이 받으면 송금 불산입 적용합니다. 2번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임원 상여금은 전액 송금 불산입, 즉 규정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3번 근로자든 임원이든 이익 처분에 대한 상여금은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한도 이내, 직무 범위 이내에 송금 산입하고요. 근데 비상근 임원인데 너무나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송금 불산입 적용합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법인세법상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해당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주업을 하지 않으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번 승용차가 업무 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이 쓴다면 당연히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우리 법인세법의 대원칙이 있죠. 법인세법의 대원칙이 일단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이 돼야 됩니다. 명목 이하에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했다면 그 치료는 전액 송금 불산입니다. 대전제죠. 법인세법상 송금이 되기 위한 대전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전제고요. 그 다음에 각종 한도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내용 연수는 5년을 하고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설사 업무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 연도에 인정되는 금액은 800가지. 4번 우리 업무용 승용 자동차 감가상각비 또는 그 세무조정 특례는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업하는 승용 자동차, 우리 운수용의 택시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번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합병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중간연합 시에도 분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 적용 가능합니다. 자,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4번 원칙적으로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13번 자, 법인세 신고할 때 필수적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는 또는 재무상태표 이런 서류는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1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 1번 자, 부가가치세 우리 납세의무자 사업자 컨셉이면 사업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기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공급자 컨셉의 하나여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엄격하게는 이제 앞에 가정을 깔고 공급자 컨셉을 깔고 이렇게 쭉 풀어왔던 그 보기 내용이 나와야만 정확한 답이 되겠지만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1번은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우리 국제거래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4번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 모든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의 개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5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직권,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3번 원칙상은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지만 다른 세무서에 등록을 해도 법률적인 효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휴업하는 경우 지체 없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16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법인의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본점 또는 지점 선택 가능합니다. 2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 자, 이 제도는 납부하고 환급만, 자, 오직 납부한 환급만 주된 사업장,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지점 이것만 가능하고요. 납부와 환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적용합니다. 자, 나머지 모든 의무. 정답은 2번입니다. 신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하려면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4번 수정신고 경정청구도 전부 다 각 사업장별로
따로뜨려야 됩니다. 오직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자. 17번 과세되는 용료의 공급. 자, 상표권의 양도, 정기의 공급, 상품권의 양도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고요. 상표권의 양도와 정기의 공급은 무형재산,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특고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 대여는 용료의 공급.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냐 용료기자 구분하는 이유는 이 부가가치세법 적용하는 규정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공급 시기나 또는 간주공급 이런 내용만 하더라도 재화냐 용료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법 적용하는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넘기면 재화, 빌려주면 용료. 정답 1번입니다. 18번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어 법에 열거해놨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환급함으로써 완전 면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번 우리 영세율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재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3번 영세율을 적용할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내국 법인에 대해서 면세 적용을 해야만 우리나라 똑같이 영세율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면세 적용은 영세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는 완전 면세를 의미합니다. 부분 면세인 면세가 아니라 완전 면세인 영세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 나라에서 똑같이 영세율 완전 면세 해주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 대해서 똑같이 영세율 완전 면세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4번 선박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영세율 적용합니다. 18번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면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국내 생산, 우리 비식용 국내 생산은 면세입니다. 수입은 과세. 도서공급 면세, 수돗물 면세입니다. 자, 의약품 조제 용역은 면세입니다. 다만 단순 판매는 과세. 가게 들어서 파는 거는 과세.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용역은 면세. 정답 2번입니다. 1번 20번 세금계산서. 우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번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기재하지 않으면 가산세 있습니다.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 전송하면 보관의무 면제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료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번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 금전 외로 받으면 내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료의 시가. 3번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고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 공급가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22번 대손세액공제. 우리 대손세액공제는 10년입니다. 10년. 정답 1번입니다. 예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으면 예정신고할 때는 대손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적용합니다. 근데 예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 적용했다면 세금을 적게 낸 거죠. 따라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3번 대손세액 공제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훼손날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산합니다. 자, 우리 공급자는 매출세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요. 대손세액이 발생하면 차감, 회수하면 가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조정합니다. 대손세액이 발생하면 매입세액 차감, 돈을 변제하면 가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4번. 우리 대손세액 공제받으려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23번.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이미 한 거니까. 2번.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납부합니다. 3번. 대리납부 의무자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둘 다 적용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환급은 일반 환급, 조기 환급, 경정에 따른 환급 있는데 세무조사에서 혹시, 자, 이때 경정은 세무조사. 세무조사했는데 혹시 환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잘 없습니다. 자, 24번. 의제 매입세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것. 1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논리가 틀린 거죠. 1번.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 공급받는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 확정 둘 다 가능합니다. 3번.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가액 금액은 순수,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수, 그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에 대한 순수 매입원가, 그 가격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환수효과, 누조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과세사업자에게 특별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세 농축수 임산물에 대한 부분, 매입원가만 적용합니다. 4번. 제조업자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5번.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업종에 해당되는 것. 자, 1번에 전문직 안 됩니다. 2번에 부동산 매매업 안 됩니다. 상품 중개업 안 됩니다. 4번. 과자 점업, 제조업이지만 특히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자, 도정업, 양복점업은 간이가세 적용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주관식 풀어볼게요. 사업연도가 6개월이네요. 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연 6개월. 자, 일단 12개월로 환원해야 되겠죠. 6억이고요. 2억이 돼서 10%. 2억 초과되는 4억에 20%. 이렇게 해서 12분의 6을 합니다. 일단 1년으로 환산해서 우리 법인세 4당의 초과 누진세율은 1년 기준이니까 $5,000이죠. 자, 27번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무기장 가산세 20%, 수익금액의 10,000분의 7. 둘 중 큰 겁니다. 28번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의 합계액. 자, 법인이 기부하는 정치자금 기부금 인정 안 됩니다. 개인은 가져만 법인이 정당에 기부하는 거 안 됩니다. 300 송금물살인, 교통사고 벌가금 50만원 송금물살인. 자, 증빙서류가 없는 접대비, 기속자 불분명 400만원 대표자 상여. 자, 임원에 대한 퇴직한 주주인 임원의 대직급의 한도 초과액. 자, 이거는 이제
퇴직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는 우리 근로소득으로 상해로 소득 처분합니다. 따라서 정치한 기부금, 불가금은 기타 사회출, 접대비 400, 기술자 불명 접대비 400, 증빙서류 자체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법인의 가공 비자금이다라고 보아 그 대표자에게 상해로 과세합니다. 자,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 상여, 정답은 600입니다. 29번. 자, 예정신고. 우리 3분의 1 조기환급과 일반 과세자는 조기환급과 3분의 1 룰이 있죠. 예정고지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3분의 1입니다. 30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합계액. 토지 안 됩니다. 공유로 상환된 거 50만원 가능하고요. 접대비 불가. 개별소비세법 승용자동차 불가. 사업용 비자산 복구관리된 매입세액 가능합니다. 150만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